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1%대 양시장 모두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오늘 약세 원인 경구 치료제, 화이자의 경구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아마 좀 작용한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이 약세 종목도 월등히 많았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 증시 대비해서도 이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였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영향이 좀 컸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경구용 치료제의 어떤 호재, 승인 신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이제 국내 헬스케어 업종이 우르르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이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마다 계속적으로 빠지는데 이게 결국 이제 바닥권을 다지는, 바닥권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일반 대중 투자들 입장에서는 매도하고자 하는, 지치는 거죠, 계속. 저점인 듯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또 돼버리면 지치고, 또 이제 이런 구간에서 계속 오늘도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엔터 이런 관련주들은 초급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바이오 섹터는 바닥 다지기를 하는 어떤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 코로나 이제 치료제, 백신 관련해서 이제 얘기 드리면서 코로나 청정국에 대한 솔루션, 작년에 나왔던 그 얘기를 한번 좀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일련의 어떤 사태들, 또 이제 코로나 어떤 전국이 흘러가는 흐름들을 보면, 작년에 이제 서정지 명예회장님이 주장했던 이 코로나 청정국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 상당히 좀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좀 드리게 될 것 같고, 또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현 상황,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전망 자료를 한번 검토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1.1% 약세, 코스닥은 0.4% 약세. 오늘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코스피 쪽에서 월등히 많았죠. 730 종목이 약세였고, 상승 종목이 150 종목. 거래대금도 이제 별로 안 터졌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대체적으로 좀 약세 기조의 흐름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그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약세가 컸죠. 화이자의 이제 경구용 치료제, 미국 쪽의 긴급 사용 승인, 그리고 저개발 국가에 대한 그 이제 복제약 허용, 그 내용이 이제 약세로 좀 작용하면서 오늘 셀트리온이 4%대, 삼성바이오가 2.5%,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4%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하락을 좀 주도하는 모습이었고, 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1% 내외로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코스닥은 그래도 이제 엔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좀 강세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세 종목이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하락도 좀 방어하는 흐름으로 1030포인트, 1000포인트는 그래도 계속 방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 기관이 좀 많이 팔았죠. 8,700억대를 팔았고, 외국인은 10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은 600억 정도 순매도, 기관이 180억 순매수. 그리고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12,000계약 이상을 순매도했죠. 요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요 흐름을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이제 어제 좀 강세였고, 아시아권 증시는 좀 혼조 흐름이었습니다. 일본 증시 0.4% 약세, 홍콩이 0.3% 약세, 대만하고 상해 증시는 각각 0.4% 강세로 오늘 아시아권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 연이은 어떤 상승을 보이는데요. 사실 미국의 반도체, 여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이라든지 이쪽 위주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그 반도체 업종하고는 조금 흐름이 좀 다르다는 거는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은 다시 또 신고가 흐름으로 다시 또 가려는 그런 궤적을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 S&P 모두 신고가를 다시 타진하는 흐름이 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글로벌 시장은 굉장히 좋은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 오늘 코스피 지수 차트 음봉 좀 크게 만들었네요. 21선, 5일선을 그냥 딱 깨버리는 흐름. 그리고 코스닥 쪽은 그래도 상승세 그대로 유지하고 5일선, 21선 위에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중형주, 소형주가 계속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만 연말하고 뭐 연초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중소형주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코스닥의 이제 제약업종 지수 차트도 보시면 여기서 좀 바닥 다지기를 하는 흐름인 것 같아요. 의약품 업종도 마찬가지로 바닥 다지기의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구체적인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 1000억 순매수인데 전기전자 쪽에서 2400억 순매수, 그리고 뭐 게임 쪽이죠. 하이브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서비스 업종으로 이제 1000억 순매수고, 나머지는 조금씩 팔았던 것 같은데 의약품은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코스닥 쪽은 뭐 큰 변동은 없는데 IT 하드웨어 쪽으로 외국인이 800억, 기관도 190억 정도 순매수하는 흐름이었고,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반도체 소부장 쪽은 오늘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유진테크도 2% 상승했고 PSK도 3%대 상승, 심텍도 이제 오늘 4.8% 상승에 SK머티리얼즈도 1.3% 상승이었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 있어서 이제 소부장은 좋았지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는 뭐 조금은 약세권 흐름이었고, 오늘 바이오 쪽이 워낙 좀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레고캠 바이오 정도 이따 짚어보겠지만 기술출 통해 가지고 플러스 4%인데 시초가가 16%였거든요. 플러스. 음봉을 크게 만들었다는 거가 이제 오늘 바이오 업종이 안 좋았구나. 바이오 업종이 좋았으면 이게 4%로 마감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호재가 나온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거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총 상위주들을 한번 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1% 내외 정도 약세, 네이버도 오늘 1% 약세, 카카오 1.9% 약세, 셀트론이 오늘 4% 약세. 뭐 오늘 화해자 내용이 직접적인 어떤 영향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NC 오늘 2.8% 강세, 크래프톤이 3.6% 강세입니다. 나머지는 뭐 다 약세라 가지고 지수 영향으로 이제 약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코스닥 쪽 넘어가면 이제 헬스케어도 4.6% 약세, 셀트론 제약도 5.5% 약세로, 얼마 전에 이제 유럽 쪽에 레키로나 승인으로 인해서 올랐던 거를 되돌리네요. 야, 이걸 되돌렸네. 11월 15일 날 올랐던 걸 완전히 다시 되돌리고 더 내려갔네요.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 1.8% 강세. 게임주가 오늘 뭐 완전히 시장을 압도한 흐름이었죠. 게임주 그리고 메타버스, 이쪽으로 좀 강한 흐름이 오늘 두드러진 흐름이었고, NFT 쪽 뭐 서울옥션 11% 상승, 그리고 뭐 다날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돌파시키는 그런 15% 상승,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8% 상승, 이런 흐름이었고, 컴투스하고 게임빌은 그냥 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네요. 위메이드도 이제 보합 정도 마감을 하는 흐름이었고, 이제 콘텐츠 쪽이 좋았습니다. 뉴가 23% 상승, J 콘텐츠리 1%대, 그리고 JYP 2.5% 상승, SM이 5% 상승.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이 개별 호재죠. 전체 이제 뭐 우주항공 이쪽은 아니고요. 방산 쪽이죠. 아랍에미리트의 이 천궁이라는 요 유도 미사일, 요거를 방공 체계죠. MSEM이라고 이제 불리는 국내 방산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로 거래액을 기록할 걸로 지금 계약이 임박했던 소식입니다. 4조 원 규모입니다. 4조 1370억 규모. 그래서 야, 오늘 LIG 넥스는 역사적 신고가에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군요. 그래도 이제 전고점 벗겨내는 어떤 신고가 흐름에 장대 양봉 대량 거래, 그리고 수급도 쌍끌이 수급. 그래서 진행형 이제 상승 돌파형이죠. 그래서 매우 이제 지속적인 어떤 상승을 좀 내어주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위적 스튜디오 이런 것들은 뭐 끝없이 날아가네요. 그리고 이제 덱스터 같은 것들,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 막 이제 소외됐던 것들도 한 번씩 돌려가면서 상치고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맥스 같은 거 20% 급등시키고, 그리고 M게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13% 급등시키는 흐름들, 초록뱀 미디어도 와우 이거 12% 급등시키는 흐름들. 그래서 계속 돌리면서 수급을 이쪽 게임, NFT, 메타버스, 콘텐츠 뭐 이런 쪽에서 계속 돌리는 흐름은 뭐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중소형주 쪽에서 명분을 붙일 수 있는, 그리고 정배열로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물의 압박이 덜한 이런 업종에서 계속적으로 단기 세력들이 시세를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장을 복귀할 때는 이런 것들을 짚어내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이제 어렵죠. 이런 것들을 저도 건들지 않을 뿐더러 이런 것들은 그냥 흘러가듯이 보는 개념으로 이제 삼기 때문에, 뭐 당일 단타를 한다면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뭐 초단타 내지는 당일 단타를 하는 관점에서는 뭐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저같이 이제 약간 좀 중단기 개념의 이제 3에서 한 6개월, 1년 정도의 어떤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시간 프레임을 갖는 그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것들을 뭐 추격한다든지 따라잡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그런 업종을 이제 저가 매수하는 그런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두죠. 그래서 오늘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감 복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체크를 해보지만, 이 부분은 좀 주의를 요한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을 보죠. 크래프톤이 오늘 1등이네요. 거의 1000억이고, NC소프트, 후성,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이제 전기전자 섹터도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경향이죠. 대덕전도 같은 게 이렇게 또 올라온다는 게 또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서킷, 기판 기업이잖아요. MC넥슨 같은 것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결국 이제 원래 본업 자체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쪽이기 때문에 전기전자 섹터의 흐름에 좀 편승하는 것 같고, 성장은 결국 이제 전장이죠. 그리고 두산이 이제 와 언제 이렇게 올라왔나 했습니다. 그 원전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고 있죠. 뭐 탈원전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쇠퇴하는 산업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또 이제 윤석열 또 이제 야권의 또 후보가, 대선 후보가 또 탈원전 이제 원전을 부활하겠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상당한 모멘텀을 받는 것 같습니다. LG 넥슨 역시나 이제 오늘 강력한 호재를 바탕으로 수급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넘어가면 뭐 두드러집니다. 콘텐츠가 뭐 장악을 했네요. 그나마 이제 동시세미키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소재 쪽이 이렇게 수급이 좋긴 했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SM, 초록맵 미디어, 뉴, 다날, 덱스터, 연대 콘텐츠 내지는 뭐 메타버스, NFT 쪽이네요. 반도체 심텍, KH바텍은 폴더블 쪽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디스플레이, PSK 반도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넷게임즈, 조이시티 뭐 이런 게임주들.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최근에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거고, 단기적인 관점과 또 중기적인 어떤 투자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뭐가 좋고 뭐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뭐 섣불리 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내년을 위한다면 지금은 조금 소외되어 있거나 바닥을 다지는 걸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이제 뭐 일주일 상간으로 큰 수익을 노리겠다면 지금 수급이 계속 불을 뿜는 쪽에서 짧게 치는 그런 전략들을 하는 게 낫겠죠. 선택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이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첫 소식은 화이자 내용입니다. 오늘 바이오 섹터를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약세로 만든 주 원인이죠. 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또 오늘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이제 좀 더 밀렸던 이유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섹터가 이제 지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화이자가 이제 FDA에 그 코로나 이제 경구용 치료제 긴급 승인을 이제 신청했습니다. 연내 승인에 대한 기대를 지금 낳고 있는데, 머크에서 이제 화이자까지 이렇게 신청을 하고 또 다른 기업도 이제 하고 있죠. 로슈가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 치료제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국내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 바닥을 다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바닥권에서 계속 이제 대중투자자의 어떤 물량들이 사실상 이제 좀 매도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에 의거해서 이제 바이오 섹터가 좀 약세를 보일 때 되려 이제 제가 볼 때는 용기 있게 좀 저가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그 본격적으로 이제 임상이 이제 시작되면서 또 이제 많은 어떤 자금들이 또 유입되는 그런 신약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금은 용기 있게 좀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 이제 그 미국 정부하고도 이렇게 또 선계약을 맺는 그런 것들을 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화이자의 이 먹는 치료제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머크나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 병원을 안 가고 이렇게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효능이라든지 뭐 부작용을 이제 고려했을 때 항체 치료제보다 뭐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조금 이제 저개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미국이야 효능이나 부작용적인 측면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항체 치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은 국가나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는 되려 이제 경구 치료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부분이 어쨌든 지금과 같은 차별화된 어떤 주가를 좀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화이자의 이제 이 먹는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임상에 대한 결과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좋았죠. 입원과 사망 확률을 이제 89%까지 이제 줄이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머크보다 더 좋은 어떤 이제 결과물을 냈고, 또 이제 긴급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연내로 이제 머크 그리고 화이자의 이제 경구 치료제가 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또 이제 재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미 이제 그 유럽에서는 이게 재확산이 되면서 치명적인 어떤 흐름이 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어쨌든 요 치료제가 빠르게 또 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이미 항체 치료제는 유럽에서 이제 2건이 셀트론 포함해서 이제 승인이 됐죠. 그만큼 지금 치료 옵션을 계속 늘리려는 그런 어떤 국가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화이자가 이 FDA 신청에 앞서서 유엔이 지원하는 이제 의료단체 국제의학 이제 특허풀과 중저소득 국가 95곳에 이 치료제 복제약 제조를 허용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이제 저개발 국가에 조금 더 유통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화이자가 이제 백신으로 엄청난 자금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에 있죠. 그래서 치료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좀 내려놓는 그런 개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선진국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거두고 중저소득 국가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인류애적인 어떤 이미지를 좀 쌓는 그런 스탠스가 좀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국내 이제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어떤 주가를 오늘 좀 안 좋게 만들었고, 전체 지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자의 요 내용 다른 기사에 나온 거를 좀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본다면요. 이제 전 세계 인구 최대 53% 정도를 이제 커버할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중저소득 국가 전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일부 중상위 소득국,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 중상위 소득 국가로 지위가 이제 변경된 국가들이 포함되는 것 같고요. 뭐 선진국들이 이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이자 측은 여기 로열티를 이 저소득 국가에 공급될 이 제품의 이제 로열티를 수수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번 합의 내용이 적용될 전체 국가에서 추가로 로열티 수수 권한을 포기하기로 했다 해서 화이자 이제 회장이 화이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현재 팬데믹 상황이 종식됐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학적인 돌파구를 선보이기 위해 변함없이 사세를 집중하고 있다.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들이 코로나19 감염의 중증도를 낮추고 우리의 의료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생명을 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화이자가 이제 큰 선택을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예, 인류 애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식약처 같은 경우 이제 머크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에 이제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연내 승인도 가능하다는 이제 김감립 식약처장의 이제 발언을 토대로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이제 헬스케어 업종의 약세 보다 더 이제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먹는 치료제는 집안에서 약을 복용할 수 있어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압하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취임 1주년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레키로나 이제 EMA 정식 허가가 식약처의 큰 자부심이다는 이런 발언도 이렇게 했네요. 항체치료제 레키로나가 유럽의약품청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심사가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것 같다. 직원들과 저에게 큰 자부심으로 남을 것 같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국내에서는 좀 제한된 허가를 좀 내줬다는 게 좀 아쉬운 결과인데, 뭐 그런 내용은 좀 발언에 없는 게 특이하네요.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백신 같은 경우 지금 3상에 진입했는데 내년 1분기 이제 중간 보고서를 가지고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모멘텀 자체는 끝나지 않은 채 내년에 대한 어떤 승인 기대감들이 추후에 좀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이 기업에 대해서는 관찰을 하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것 같은데 레키로나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부심이다는 발언 좀 의미심장하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내 이제 코로나 중증 환자의 어떤 수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500명이 육박하고 있고 지금 유럽하고 비슷하게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빗장을 풀자마자 엄청난 이제 확진자 증가와 함께 이제 중증 환자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들, 또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보다 더 이제 폐쇄적이잖아요. 실내에서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특히나 이제 고위험군들, 고령층, 뭐 기저질환 있는 요양원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중증 환자로 되는 비율이, 그리고 사망자가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무서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계가 이미 병상이 만실 상태다. 그리고 이제 그 중환자실의 어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일 경우에는 단계적인 이 일상 회복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이 비상 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이제 정부 측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미 수도권은 7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매주 평가를 해가지고 비상계획을 실시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결국 이제 지금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의 어떤 정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드 코로나 관련된 리오픈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계속 좀 안 좋은 어떤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이 지금 병상 가동률이 76.1%입니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그래서 비상계획 발동 기준인 75%를 이미 수도권은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긴박하게 좀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 중증 환자,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이,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오면서 보다 더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게 백신에 대한 무용론 내지는 백신에 대해서 모든 걸 맡길 수는 없다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언론 보도상으로는 듬성듬성 이렇게 좀 나오긴 하지만 이미 의료계 쪽에서는요, 부작용 환자로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나서 사실상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밑바탕에 지금 깔려가지고 이제 퍼지는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언론 보도가 쉽게 좀 되기 어렵죠. 정부가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데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언론 노출되고 이제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좀 좋아할 리는 없겠죠, 정부 측에서. 그리고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뭐 대응할 수 있는 뭐 방법도 없죠. 약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쉬쉬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의료계 쪽 아는 분들 통해서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부작용 환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 맞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뭐 의료 인력 중에서도 이제 의사분들 중에서도 백신 안 맞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최근에 좀 듣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어쨌든 백신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도 뭐랄까요, 그 임상 그 프로세스를 좀 어긴 것들이 좀 있었고 드러나지 않은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유럽의 어떤 발표들이 사실상 지금의 어떤 결과물을 보니까 좀 이해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작년에 이 서정진 명예회장님의 그 전국민 진단을 해가지고 전국민 진단해가지고 확진자 나오면 모두 그냥 항체 치료제를 놓자. 그러면 코로나 청정 국가가 된다. 청정 국가가 된다는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정답이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게 정답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참, 이렇게 했으면 백신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 그리고 막 백신 맞고 막 암에 걸리고 뭐 이런 분들이 그렇죠? 장이 막 괴사하고 이런 어떤 그런 분들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항체 치료제는 부작용 자체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에 모든 걸 포커스를 둔 정책과 이제 만약에 승인과 이 어떤 결정들을 했다면 저는 이걸 선택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니까 저도 뭐 의료 분야라든지 의학 분야의 어떤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런 어떤 내용들을 계속 이제 트래킹했고 또 이제 관련 자료라든지 논문 자료도 이제 봐온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솔루션 자체가 상당히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를 떠나서라도.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참 이런 것 정부 측에서 한번 이런 걸 한번 고려해 봤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보다 더 이제 지금 이렇게 코로나 중증 환자 육박하고 부작용으로 이제 사망자들 또 이제 뭐 백혈병 뭐 장괴사 이런 뭐 정말 무서운 그런 어떤 부작용을 앓는 분들이 발생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좀 드네요. 모쪼록 이제 개인 방역들 잘 하셔가지고 위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젊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너무 이제 그렇게 또 오픈된 어떤 활동들을 하다가는 이제 우리 부모님, 우리 이제 뭐 조부모님 이런 또 이제 고위험군의 어떤 분들이 또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각자가 이제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레고 캔바이오가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기술 이전에 계약을 따냈습니다. 근데 매물벽 그리고 이제 수급의 어떤 이런 벽 외국인이 26만 주를 순매도했고 기관이 19만 주를 순매도했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매물대 수급에 의해서 이제 오늘 음봉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기념비적인 어떤 기술 수출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인정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이 전체 바이오 센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역시나 이제 레고캔 바이오도 보시면 이 매물대 역별이에요 지금. 그래서 중장기평선 저항을 받은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이제 소화되고 전체 업종에 대한 센티 좋아질 때 그때 그리고 이런 고점대를 벗겨내는 흐름이 전개될 때 모두 이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성과와 우위 그리고 향후 전망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도 반영될 거라 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반영 안 됐지만 제대로 후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치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어떤 기술 이전으로 인한 어떤 발표와 주가가 이제 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향후 포텐셜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기업이구나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종목은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한금융투자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사의 서막이다 해서 제목을 굉장히 대단하게 걸어놓은 것 같은데, 일단 소티오라는 어떤 기업의 총 1.2조 원 규모의 ADC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했고요. 연내 추가적인 대규모 기술 이전 가능성이 열려있는 헐투 ADC 임상도 순항 중이다. 이게 진짜죠. 이게 이제 대부분의 어떤 암종에 이제 그 발현된 어떤 변이인데, 이거 타겟팅한 ADC 임상이 결국은 핵심이에요, 사실. 이거 뭔가 좀 좋은 거 나오면 뭐 1.2조 원이 아니죠. 이거는 몇 조 원, 뭐 10조 원 넘을 수도 있는 그런 포텐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투자자가 관심을 갖는 이제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기술 이전 모멘텀이 여전하다. 기술 이전 이후 성과들도 주목을 해야 된다. 유럽 소재 이제 바이오텍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약금 그리고 단기 마일스톤 뭐 1, 2년 안짝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 얘기하는 거겠죠? 요게 지금 한 300억 정도. 그래도 그렇게 작은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1.2조 원. 마일스톤 포함한 총액은 1.2조 원으로, 그래도 이 레고캠이 그동안 했던, 이 기술 이전 총액 대비해서 높은 수준의 어떤 이제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ADC 플랫폼을 기술 이전하는 계약 체결을 공시했다. 상업화 이후에 로열티는 별도 합의된 비율로 지급될 예정인데 공개는 안 된 것 같네요. 일단은 총 5개 타겟을 대상으로 ADC 플랫폼이 적용될 예정이고, 후보 물질 도출 시점부터 단기 마일스톤 수령이 예상되는 만큼 빠르면 내년 중에도 단기 마일스톤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해서 내년 안쪽으로 300억이 쭉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이번 기술 이전 규모는 레고캠 바이오의 이 ADC 물질 및 플랫폼 기술 이전들 중 가장 큰 규모였구나. 앞선 다케다 및 익수다와의 ADC 플랫폼 기술 이전 당시 규모 대비해서도 타겟당 당시에 1,500억이었는데 이번에 타겟당 2,400억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DC가 글로벌 기술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진행 중인 헐투 ADC 임상 1A상 역시 순항 중인 만큼 향후 플랫폼 기술 이전 시 계약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이제 글로벌 학회에서 아마 이제 1회 이상 이 헐투 ADC 1회 이상 결과 발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때가 이제 주가가 매물대 흡수하고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 발표 일정이 나오게 되면 아마 기대감으로 기대 가치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걸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위험 환자 대상으로 이상 개시가 예정되어 있고, 아직 기술 이전 되지 않은 헐투 ADC 글로벌 판권에 대한 가치 부과, 요게 이제 핵심이 지금 이제 판권이 있는 거죠. 더불어서 레고캠 바이오의 ADC 플랫폼 컨솔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이럴 전망이다.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또 중요한 이 기업의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테오전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전임상 단계에서 다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임상 1상으로 올라오고 할 때마다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수면 위로 확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1조 좀 넘는 수준의 이제 그 시가총액 수준은 사실상 이제 1상으로 이제 그런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들이 올라오게 될 때마다 2조, 3조, 뭐 4조 이런 식으로 튀어오를 걸로 보여지고요. 2020년 말 기준으로 5에서 7개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이제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 수가 기술 이전 이후 성과들에 대한 가치 역시 부각될 전망이다 해서 향후가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어떤 기업이다라고 보시고, 요 레고캠 바이오는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시총 상위들 중에서 NC소프트와 함께 이제 가장 강했는데요. 오늘도 이제 3.6% 상승했죠.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은 MSCI 이제 지수 편입이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의 수급 흐름은, 외국인 기관의 어떤 수급 흐름은 이제 굉장히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쉽게 꺾이기 어려운 어떤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이 매물대, 박스권 매물대, 또 이제 공모가 부근의 가격대를 완전히 소화하고 돌파했기 때문에 상당한 업사이드 가능성도 열려있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글로벌 게임사에 대한 재평가는 지속되어야 한다 해서 내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전망이 3.8조. 와우, 뭐 영업이익 2조? 예. 그래서 2조나? 하여튼 뭐 엄청난 지금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메리츠 증권인데요. 2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하여튼 그 펍지 IP의 수익 모델이 고도화하면서 견조한 매출 성장, 그리고 뉴스테이트도 정상 궤도에 진입할 걸로 전망되고 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좀 게임을 하고 있죠. 참고로 11월 출시까지 뉴스테이트는 사전 예약자 수가 5,50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글로벌적인 팬덤을 갖고 있는 그런 게임이죠. 내년도 뉴스테이트의 매출액은 2.4조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일평균 활동 유저 4천만 명, 그리고 지불하는 비율은 4.1%,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수익성을 좀 자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은 이어질 텐데요. 두 개의 어떤 글로벌 대형 신작 출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메리트가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게임사 인수 이런 것들을 했고, 또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제 NFT, 플레이 투 언 게임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해서 기대감을 그래도 좀 가지게 만드는 것 같고요. 게임에서 본연의 밸류에 충실한 크래프톤을 탑픽으로 추천해서 투자 의견 바이, 적정 주가 72만 원을 유지한다 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볼 때는 지금 수급적인 어떤 우호적인 흐름이, 일단 MSCI 지수 편입, 이번 달 말 정도까지가 수급적인 모멘텀이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 측면에서는 연말까지 홀딩하는 월 말까지 홀딩하는 전략이 일단은 단기적인 어떤 전략 정도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또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기 실적마다 이제 뉴스테이트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부담 없는 그런 어떤 밸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한 리포트도 한번 간략하게 좀 핵심 사항만 볼게요. 일단 NAT투자증권에서 나오는 이제 산업 보고서인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신약 개발 기업에 주목을 하자, 내년도 이런 결론을 갖고 있고, 작년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임상이 중단된 임상 시험의 수가 이제 2,000건이 넘을 정도로 정상적인 어떤 진행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약 섹터에 대해서, 신약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가 좀 좋지 않았던 주요 어떤 원인이 됐었죠. 근데 이제 재개되고 있는 어떤 신약 이제 임상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런 신약 기업들이 상당히 좋을 수 있고, 또 이제 임상 시험에 대한 비용 증가폭이 좀 둔화됐지만 다시 회복될 걸로 이제 전망이 되어 있다는 것도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좀 이제 시작될 거라는 그런 가능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급증했다는 겁니다. 바이오 산업 전체 펀딩 규모는 2019년도 1,700억 달러에서 작년 2,500억 달러로 이제 급증했는데, 아마 이제 코로나 관련된 R&D, 임상 쪽에 대한 비용 지평이 컸겠죠.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임상 시험 정상화에 우리는 좀 대비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의 전략은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빅코로나 관련된 신약 개발 기업들,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되는, 그리고 빅팜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그런 기술 트렌드를 가지고서 글로벌 시장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텍 기업들, 그 기업들이 이제 주요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 어떤 종목들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항암제, 그리고 중추신경계, 뇌질환 관련된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빅팜들도 기술 이전을 해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신약 개발 바이오텍 기업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임상 비용 지출 및 FDA 허가 어떤 비중을 보면 암 쪽이 뭐 압도적입니다. 일단은 FDA 승인 건수도 그렇고 임상 개발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수년제 가치도 그렇고 압도적인 어떤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추신경계예요. 뇌나 이제 신경계 이쪽이고 그 다음이 이제 면역. 그래서 요 세 개가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우리가 타겟팅해야 될 그런 주요 기술 분야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이후 이제 임상시험 재개 현황을 보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재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유전자 세포 치료제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죠. 특히나 이제 지금 모더나 화이자 백신이 mRNA 백신이잖아요. 결국 이제 유전자 기반의 이제 백신이 빠르게 개발되면서 사실상 왜 이렇게 빨리 될 수 있었냐면 이제 단백질 만드는 과정이 생략됐죠. 그래서 뭐 항체 치료제나 뭐 이런 계열보다는 훨씬 개발 기간이 빨랐던 거였고요. 바이오텍 수준이었던 뭐 모더나 그리고 바이오엔텍과 같은 기업이 이 백신 시장의 주역으로 등장했고 주가도 뭐 10배거 이상씩 나오게 됐죠. 결국 이제 이 GCT 유전자 세포 치료제 CMO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량 생산의 기회를 맞이할 걸로 예상이 됐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커가고 있었는데 그걸 보다 더 앞당겨주고 증폭시켜준 게 결국 코로나19가 된 거죠. 그래서 20년 기준으로 이쪽 시장이 규모가 50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아직은 작지만 지금 현재 있는 임상에서의 어떤 비율 자체가 임상 및 전임상에서의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각각 12에서 16%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캐틀런트, 론자, 서머피쉬와 같은 이 빅 CMO 기업들도 뭐 SK도 이제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뭐 삼성바이오도 거기에 좀 편승하겠다 발표하고 있죠. 이 빅 CMO들이 3, 4년 전부터 이 M&A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유전자 세포치료제 CMO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결국은 이쪽의 고성장을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제 도식화되어 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00년대 중후반, 뭐 2025년, 26년 이럴 때까지는 매출 자체는 단일 항체가 주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항체 이제 치료제 이런 쪽으로 여전히 중요도가 높고 또 이쪽 시장이 가장 거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쪽을 연구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글로벌 제약사들의 2, 3상을 보면 단일 항체가 주를 이루며 GCT는 대개 일상이나 전임상에서 활발하게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승인이 돼야 이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FDA 승인을 받아야 이게 또 생산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아직은 초기 임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한 기간 동안은 항체 치료제가 단일 항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이제 여념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커지니까 이거는 중요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고 이 부분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는 여기가 더 매겨주겠죠. 유전자 세포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이 밸류는 더 매겨주겠죠. 이렇게 성장률이 더 높으니까. 여기 이제 항체 쪽보다는. 그래서 그 점은 좀 우리가 인식하면서 높은 어떤 수익률을 노리는 데 있어서는 이쪽이 굉장히 유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섹테는 조금 전략적인 접근을 하면서 포트를 구성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좀 감이 좀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 또 이슈도 체크해봤고 또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또 긴밀하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하여튼 뭐 내일은 수능일이죠. 그래서 1시간 뒤에 이제 열리고 10시에 이제 개장하고 또 1시간 또 수련돼가지고 16시 30분에 이제 장이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참고하시고 네, 시장이 뭐 최근에 조금 양극화 내지는 차별화가 굉장히 좀 극심한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너무 시장의 어떤 급변동, 그리고 이제 뭐 급등하는 종목에 너무 추격하려는 그런 의지보다는 그래도 차곡차곡 내년을 또 준비하는 그런 전략을 시행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시장 대응 자체가 최근에 좀 어렵긴 한데, 그리고 많이 강조드렸던 바이오 섹터의 변동성이, 하방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격화되는 그런 구간에 있는데요. 이런 구간을 지나가는 게 결국은 저점을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